무효와 취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효와 취소. 자, 무효와 취소를 보면요. 312번을 보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죠. 또는요, 당사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104조죠. 비진이 표시임을 알고 그럼 뭐죠? 그럼 비진이 표시 무효이죠. 그다음에 목적물이 확정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효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시험에 나오냐면 14에서요. 다음 중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313번은요.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런데 반드시 임대인의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14는요.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말 수 있다. 경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요. 여기 무효 동그라미야. 무효. 두 번째 줄로 가면 두 번째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 뭘 얘기하죠? 우리 아까 문제 한번 풀었었는데 무효 그러면 만취 의사 무능력이죠? 만취 또는요 취소 그러면 뭐가 있죠? 피성년 후견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미성년자가 만취하여 계약 체결했다. 미성년자가 만취해서 계약 체결. 그럼 미성년자니까 뭐 한다? 취소. 만취했으니까 뭐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요 315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근데 취소는요 특정인의 주장 줄 것이고 특정인의 주장 그것을 이퀄 취소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하죠. 무효는 누구든지요. 근데 취소는요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돼.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 세 가지만 있어야 돼요. 비로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 다음에 316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줄 한번 거죠. 허위의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그것도 확정적 무효인데 차이점은 뭐냐? 둘 다 확정적 무효예요. 그런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의 법률행위죠. 통정의 표시죠. 이것은 상대적 무효일 뿐이에요. 그것만 다르고 둘 다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그 다음에 317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할 수 있다. 강박 취소는 뭐죠? 유동적 유효 써봐. 유동적 유효 해봐.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사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유보부 이걸 뭐라 하나 정지조건이라고 하죠. 정지조건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해. 이번 옆에 소유권 유보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 알겠죠? 피성년은요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무권들은요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결국 이 전부는 다 뭐다? 유동적이다 이 말이죠. 유동적이다 이렇게. 그럼 시험의 정답은 뭐였겠어요? 318번이었겠죠? 상호 명의사건 확정적 유효 그래가지고 다음 중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다음 중에서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확정적 유효인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겠죠. 그래서 상호 명의사건요 구분 소유적 공유죠. 구분 소유적 공유 그건 확정적 유효이다. 그다음에 319는 뭐죠? 강박으로 인한 강박. 강박은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 10년. 몇 년 지났죠? 12년.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가 확정적 유효. 12년 그러면 취소권 행사 X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320이죠? 320은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됐죠? 왜요? 공유 지분 줄 것이죠.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가능. 지분은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어요. 이때 처분은 담보 설정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지역권에는 절대로 안 돼요.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한다?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을 하지 지역권하고 임차권, 지역권하고 임차권에는 저당권을 설정을 못해.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영구의 지상권 가능하죠. 32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맨 끝에요. 유효 동그라미 유효이나 임대인에게 대항 X. 유효이나 임대인에게 대항 X. 이런 대항한다는 말은 효력은 있으나 이 말이죠.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할 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324.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무효인 법률행위 뭐를 행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또 써. 채무불이행의 문제 X. 무효는 두 가지가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손해배상이 안 된다. 채무불이행이 안 된다. 알겠죠? 자, 유동적 무효죠? 자, 유동적 무효 워낙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한번 잠깐 빠르게 해요. 알겠죠? 자, 여기 봐.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죠? 먼저 허가를 받아가지고 뭘 한다?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계약하면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이 채권행위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이 의무부담행위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행의 문제. 그런데 그래서 채권행위에 대해서 무슨 행위가 죠? 물권행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 문제. 허가를 받았을 때요.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뭐다? 그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고 언제 2월 1일이요? 나중에 5월 1일 날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요?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요? 2월 1일부터 무효인데 유효,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지금 허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허가가 없으니까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 안 나오고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원상 회복을 청구한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이행지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허가 전 거기를 한번 볼까요? 325는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326은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없다. 알겠죠? 의무가 없다. 다음에 327은요. 갑은 토지거래가 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고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이제 약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 필요 없어.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인 경우는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인 경우는 여기요. 채권행위 없고 물권행위 없고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따라서 을이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몰수당하지 않는다, 몰수당하지 않는다. 옆에다 써. 의무 X, 이행의 문제 X. 의무가 없고 그래서 이행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28은요. 여기 봐봐요. 여기 말을 봐봐.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래 했죠? 그럼 거기 한번 봐봐. 328.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토지 명도 청구가 뭐야? 이행 청구란 말이잖아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329는요. 두 번째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이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내용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별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협력 의무는 아까 했었죠? 협력. 먼저 이러면 어떡하죠?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을 하고 나서 뭘 한다? 토지거래 허가가 나온다. 허가가 나오면 갑은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등기를 청구한다. 대금과 등기를 주된 의무로 간다. 협력 의무는 무슨 의무다? 부수적 의무다. 따라서 부수적 의무, 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한다. 불이행한다고 해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고 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고 소송을 청구하면서 처분금지 뭐를 할 수 있다? 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 가처분. 그 다음에
만약에 협력을 하지 않아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등기나 대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미리 선고할 수 있다. 예정할 수 있다. 수험상 예정. 그 다음에 채권자 뭘 할 수 있다?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행이 아니죠. 협력을 해달라 했더니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협력을 한다거나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력을 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 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자, 협력 의무 330. 자요 330 보면요. 두 번째 줄 의리 매매 대금의 지급 제공 없이도 대금 제공 없이도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요. 우리가 대금은 언제 나오냐? 협력 의무는 협력을 하고 먼저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하는 거니까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도 협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31 계약 당사는 협력할 의무가 있고 332 두 번째 줄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333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 계약의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대금 제공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30하고 333은 똑같죠. 334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이행이 없더라. 똑같은 말이죠.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협력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35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뭐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뭘한다? 철회할 것에 대비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예정도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6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그렇지 않고 먼저 협조해.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 그러면은 등기를 청구해. 알겠죠? 순서가. 됐죠? 자, 그러면 계약금이죠? 그럼 계약금은 뭐라고 그랬죠? 계약금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기 전이다. 불허가다. 알겠죠? 아니 뭐죠? 허가 전이다. 그럴 때는 유동적 무효이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는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죠? 따라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불허가 처분이 나서 확정적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 계약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아직도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337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337 박수소리인가?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알겠죠? 유동적 무효 허가 전이죠?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허가 처분 좀 써 그 밑에다가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계약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39 허가가 있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 그러면 계약은 적법하게 뭐가 된다? 해제된다. 그 다음에 340번 두 번째 줄.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 줄 것이고 밑에서 플러스 허가가 있든 없든 플러스 중도금 지급 전까지 다른 말로 이행기인데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뭘 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허가가 있든 없든 그 말 중에 우리 보통 시험에 뭐라 하느냐? 허가가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OX, X 이런 말이죠. 자, 확정적 유효 두 가지라고 그랬죠? 확정적 유효는 뭐가 있어? 지정해제 또는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뭐 하지 않는 경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 342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확정적 무효는 5가지. 첫 번째보다 불로가 처분, 두 번째 쌍방이 협력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다? 허가를 배제나 잠탈하려고 한 경우, 네 번째는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한 경우, 다섯 번째는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5가지. 됐나요? 자, 그럼 봐요. 343. 허가를 배제하기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허가를 배제하기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동그라미 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알겠죠? 이걸 우리 뭐죠? 허가를 배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허가를 배제 줄거 봐. 매매를 증여 계약으로 한 경우, 매매를 증여 계약으로 한 경우 이 말이죠. 원래는 매매 계약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증여 계약으로 했다, 이런 말이죠. 344는요 두 번째 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계약은 뭐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요. 자, 345는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했죠.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했죠. 그럼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346 불허가 처분이죠. 확정적 무효. 347은요 정지 조건부 플러스, 그 다음에 이미 불성치로 확정 불능이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확정적으로 무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48은 상당히 재밌는 말이죠. 얘가 봐봐요. 여기 이 말을 좀 이해하기는 약간 학생들이 약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갑이하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계약했는데요 을이 갑한테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 줬어요. 1번. 그런데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제. 2번요 갑이요 계약을 해제. 중간에 해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을이 아니 토지거래 허가를 협력을 해야 하는데 협력하지 않고 해제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법원에 소송을 지게 해야 되냐, 무슨 짓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자기가 준 돈 계약금 1,000만 원 있죠? 이 1,000만 원 못 받을까 봐서 이 1,000만 원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가지고 갑의 토지에 가압류를 걸었어요. 3번 가압류.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가압류를 했어. 그 말은 먼저요 1,000만 원 계약금 줬는데 갑이 계약을 해제하니까 내가 그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갑의 토지에다가 가압류를 걸었다, 이 말은. 그 말은 나한테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1,000만 원 달라. 1,000만 원 반환해 달라, 이 말이죠. 결국 내가 계약금 준 거 돌려받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갑이 계약을 해제한 거에 대해서 나도 계약을 막겠다, 해제한다, 이 말이지. 그게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무슨 소리 하냐고, 협조해달라고, 협력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이해되셨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했다. 가압류. 그 말 가압류, 토지를 가압류 줄거 봐. 아니요. 그 위에요. 두 번째 끝에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 거기까지요. 그 말의 뜻이 뭐냐?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계약금 반환 청구, 이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줬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꼴 합의 해제다, 이 말이죠. 알았어, 나도 해제할래, 이 말이죠. 해제할래.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죠. 자, 그럼 기타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기타요? 기타는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죄송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 것이고요. 맨 앞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거기 줄거, 맨 앞에 줄거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요. 가운데요. 강박이라는 거 줄거. 강박. 이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뭐 한다? 취소, 강박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옆줄 긋고 확정적 무효. 쓸 게 있으니까 좀 앞에서 써.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 했어요? 옆줄 긋고 허가 X.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허가 X, 계약금 반환 청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죠. 허가 X,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를 해요. 왜요? 취소를 했죠?
그럼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는 우리 아까 말했죠. 유동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에 반환 청구 못하죠. 확정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 반환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 350번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래서 써용 효력 규정 마이너스요. 토지거래가는 효력 규정 위반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면 끝에요. 중과생략 등기 합의죠. 단속 규정 유효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 제목을 한번 봐봐. 35번 제목은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되어 있죠. 재생한다 이 말이죠. 다시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원래 한 번 무효로 이러면 무슨 무효예요? 영원한 무효죠.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요. 일부는 무효라고 일부는 유효할 수 있고 또 무효행위 전환할 수 있고 무효행위 또 추인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무효행위 재생이라 무효행위의 재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재생 보면 137조를 보세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그것을 가정적 의사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531번 35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를 했다. 그런데요 토지거래 줄고 허가가 있기 전 서거다 이퀄 일부 무효 이 말이잖아요. 왜요? 그럼 얘기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둘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뭐만? 토지만. 그러니까 허가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가 무효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줄 것이고 전부 무효 원칙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일부 무효. 건물만의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전부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532는요. 352.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이죠.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알겠죠? 자, 138조는요. 무효행위 전환이죠. 전환. 항상 여러분요. 무효란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반드시 법률행위가 뭘 해야 돼? 성립을 해야죠. 그래서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우욕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를 갖는다. 이것을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얘기하죠. 353 계약이 불성립하면 무효행위 전할 때 무효행위 추인할 때 무효 적용되지 않는다. 왜? 불성립 그러면 효력 요건이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고 354는 법조문 그대로고 355는요 폭리행위 104조 위반 폭리행위 무효죠. 다른 법률행위로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폭리행위로 무효 거기다 뭐라고 쓰냐 무효행위 추인 X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고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된다. 전환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39조로 한번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이 어디 있죠?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무효인 것은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서 몇 번 얘기했죠. 이런 말 하면 안 돼.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안 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거지. 무효인 것이 추인을 했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56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아니한다. 357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그때부터 줄 것이고 소급 X죠. 소급. 여기서 이제 358번에서 소급표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해제, 계약의 해제, 소급표가 있죠. 무권 대리행위 추이는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소급하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하죠. 그 다음에 취소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취소, 소급해서 무효.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취소, 필요없어, 착오로 의한 취소든 제한능력자 취소든 다 취소는 뭐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알았죠?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또 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도 그때부터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때부터 유효. 이렇게. 359번은 중요하다겠죠?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을 하죠. 언제부터? 그때부터란 말이 중요해요. 그때부터. 이런요. 360번 중요하죠. 비진입 표시로 무효. 또 써. 허위 표시로 무효. 똑같아.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경우,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해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비진입 표시로 무효, 허위 표시로 무효인 법령인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이렇게. 361. 사회 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조. 사회 질서 위반 무효. 절대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362. 불공정한 법령이 줄 것이고, 거기는 뭐는 된다? 전환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불법 조건할 때 불법 동그라미. 불법 조건할 때 불법 103조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추인이 안 돼. 불법 조건에서 불법은 103조 위반이라고. 그래서 추인이 안 돼요. 363. 무권 대리인의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그 다음에 줄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 시에 소급하죠. 계약 시 소급. 통정 허위 표시를 추인하죠. 통정 허위 표시. 우리 아까 말했죠.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364. 추인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뭐가 된다? 허용된다. 취소로 무효가 돼. 취소. 이런 아까 말했죠. 취소는 뭐다? 현재 유효이다 무효이다? 현재 유효인 것을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어?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말은 취소권 행사 후 이 말이잖아요. 취소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무효가 됐어. 더 이상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이런 말을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을 쓴다? 무효행위의 추인을 해야 돼요.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너무 짧게 쓰니까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죠. 365 추인은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옆에 의사표시 한번 주라는 거 봐. 여러분 의사표시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만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이러면 정입돼요? 정입돼 가가지고 자기는요 저집 가기 싫은데요? 다른 사람이 거기 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그럼 묵시적이죠, 묵시죠? 알겠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 취소 오늘 한 것이니까요. 별로 안 남았으니까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알겠죠? 취소라고 되어 있죠?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의 대리인, 승계인. 여기서 이러면요, 대리인은요, 이미 대리인은 취소권을 수권받아야 되고요.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이 있죠? 특정 승계인은 무슨 승계라고 한다? 양수인, 이런 말이죠. 1번. 366. 해제권은 계약, 취소권은 모든 누구람이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이 말이죠. 내가 아까 강의할 때 얘기했었죠? 해제는 오직 어디만? 계약만.
취소는요, 모든 법령이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367.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이 있으나 취소권은 반드시 뭐가 됐다? 법의 규정. 그럼 해제권 줄 것이고 법정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해제권은요, 법정 해제하고 약정 해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취소권은 법의 규정이 돼 있어서 밑에 법령 규정이 나서 약정 취소권 X. 약정 취소권 X는 없어요. 취소는 약정 취소권 X. 합의로 취소한다 그런 것은 없어.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68. 취소권과 해제권은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 권리 행사 줄 것이고 형성권 행사 이 말이죠. 둘 다 형성권이에요. 자, 369번은요. 해제권은 선악 불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취소권은요. 취소권은 반환 의무자의 선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선이 동그라미 현존이익. 현존이익. 악의는요. 전손해. 전손해. 이렇게 하면 돼요. 손해 전부죠. 전손해. 그러니까 해제는요. 해제는 뭐다? 선악 불문하고 원상회복이죠. 그런데 취소는요.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 전부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70은요. 해제권과 취소권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포기 동그라미 포기. 그러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71은요.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이행상의 이행 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함적 의사표시 이렇게. 포함적 의사표시.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줬어요. 그럼 원래는 미성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취소하고 2번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취소한다는 말 없이 자기가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를 해줬으니까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 말은 나는 그 전제로서 뭘 한다? 취소를 한다는 말이 그 안에 뭐가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포함적 의사표시. 372.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 사유 없이 취소 그러면 취소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없다. 취소 사유 없이 취소 효력이 없다. 373. 일부 취소죠. 여러분 일부 취소는 뭐든 소급표가 인정이 돼. 일부 취소. 그런데 계약의 해지 동그라미 해지는요 장래 무효예요. 장래 해제하고 해지는 다르죠. 이런 뭐냐 월세 사는 사람이 계속적 계약이죠. 그 월세 사는 사람한테요 나가러 가면은 소급해서 나가요. 어느부터 나가요? 오늘부터 그래서 장래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기한도래 기한은요 거기다가 기한 절대적으로 소급표 X.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 우리가 조건은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 그러나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법률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죠. 그럼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요?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뭐라 쓰냐?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 순위. 가등기에서 본등기라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인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순위라는 말을 썼으면 소급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물권 변동의 시기죠.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375.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매매계약 제외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줄 것이고 제외. 그럼 뭐요? 계약 우리는 뭐냐? 아까 우리 했죠? 뭐를 취소하냐? 계약을 취소하죠. 여기는요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죠. 제외란 말을 써. 거기다가 계약 체결 X.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것을 취소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이것을 취소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141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예요. 다만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 여기서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현존 이익은 현재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이죠? 제한 능력자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누구다? 의사무능력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뭐를 포함한다?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다시 376을 보면요. 무효인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다. 거기 가로 묶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다. 언제까지나 무효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취소권은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뭐가 된다? 소멸. 그래서 3년, 10년 이렇게. 3년, 10년. 옆에 좀 더 줄고 해야 되겠네요. 취소하면 줄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 소급하여 무효. 그래서 취소하면요. 무효하고 똑같아. 처음부터 무효니까. 알겠죠? 자, 377은요. 갑이 제한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줄고요.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거기가 줄었어요. 취소.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 그럼 뭐다? 명태. 현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 상환할 책임이다. 그 다음에 378은요. 취소하죠. 그러면 소급해서 소멸하죠.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어때요?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줄 것이고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옆줄 긋고 동시이행관계. 여러분 기억나나요? 동시행은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기억나요?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 동시이행. 이렇게 알겠죠? 자, 142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줄과 상대방이 확정, 상대방이 확정이죠?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러면 누구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내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내가 착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써놨잖아요. 알겠죠? 웬만한 것은요. 자, 379는요? 379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죠?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380. 갑은 의뢰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죠.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 소유권 이전있기를 경료했는데 을이 그 건물을 병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한다. 을이 누구죠? 직접 상대방한테 한다 이 말이죠. 병이 누구야? 병이 상대방의 승계인 아니에요. 병은 상대방의 승계인.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행사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한다 이 말이죠. 자, 381번은요.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했다. 법정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 그럼 뭐 할 수 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죠? 병은 다시 정한테 매각했죠? 갑이 아직 미성년자죠? 미성년 누가 취소한다? 갑이나 또는 을이 누구한테 취소한다? 병에게 취소. 줄고 갑 또는 을이 병에게 취소. 써 거기다가 옆줄 긋고 정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 X. 알죠? 가로 열고 닫고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해.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아요. 그것을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요, 37, 143조 봐세요.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몇 조? 140조. 140조가 누가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가 추인을 해. 그러니까 이런 보면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는 똑같아. 그런데 범위가 달라.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일 때 취소할 수 있어. 하지만 추인하려면 성년이 되고 나서 추인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인한 후에는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해. 왜요?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거든. 그래서 추인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항은요 142조의 규정은 143조 질항의 규정이에요. 한번 읽어보면 돼. 144조는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면 소멸하고 나서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취소의 소멸하고 뭐라고 쓰냐면 강박 상태에서 추인, 강박 상태에서 추인 옆줄 긋고 강박 상태에서 추인했어요. 옆줄 긋고 효력 X, 효력이 없어요. 옆줄 긋고 여전히 취소 가능, 여전히 취소 가능해요. 강박 상태에서 추인은 효력이 없어요.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44조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효력이 있고, 이항은요 법정 대리나 후견은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 줄고요 제한 능력자 상태, 제한 능력자 상태.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도 법정 대리나 후견인을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후견인도 법정 대리인이죠. 381은요 법정 대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 전 추인할 수 있다. 오케이. 법정 대리는 줄고 종료 전 추인할 수 있다. 383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뭐하고서 알고서 해야 된다. 알고 이렇게. 384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뭐한다? 추인한다. 추인은 뭐죠? 동그라미에 추인은 확정정 유효 이퀄 취소권의 폭이죠. 추인은 확정정 유효이고 이퀄 취소권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자, 법정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봐버려. 이걸 법정 추인이죠. 그런데 이 일을 보류할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래 법정은 이 일을 보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인으로 보려면 이 일을 보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중에서 2호 동그라미하고 5호 동그라미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 여기는요 취소권자의 행위에 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추인이 아니다. 5호는요 전부나 일부의 양도죠. 그건 취소권자의 행위에 한한다. 이렇게 됐죠. 취소권자의 행위에 한한다. 이렇게. 그럼 지금 됐죠 지금. 자 지금부터 보면요 380은 그러니까 우리 뭐죠? 법정 추인에서는 어떻게 돼요? 법정 추인에서는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양도는 뭐 추인.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385번은요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 줄고서 인적 담보 누가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 일부, 취소권자가 일부를 양도,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 이것은 법정 추인이죠. 386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아 이행 청구를 받았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되죠. 이행 청구를 받았다.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줄 것이면 이퀄 상대방이 이행 청구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자, 387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는데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줄고 이퀄 취소 원인 소멸이죠. 취소 원인 소멸. 이제는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을이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 매매 대금을 지급.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이행이죠.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것은 우리 뭐란다?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쭉 다 써놓은 건데요. 갑이 을을 기망했죠. 을을 기망. 그러면 여러분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취소권자예요?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취소권자예요? 이거 만약에 모르면 취소권자가 이행청구고 상대방은 이행청구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취소권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취소권자다? 을이죠. 갑이 을을 기망했잖아요. 을이 취소권자죠.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을과 체결한 후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후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갑이 누구요?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죠.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취소권자인지 을이 취소권자인지가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옆에 갑이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 갑이 취소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양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를 누구한테?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다. 을에게 제공했다 해서 무조건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제공 줄 거 봐. 갑이 을에게 제공 플러스 을이 수령을 해야 돼. 을이 수령. 제공하고 을이 수령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추인이 돼. 제공하고 을이 수령하면 추인이 돼. 그 다음에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을이죠. 을이 누구죠, 여러분요? 취소권자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다. 이런 봐봐. 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다. 이것은 추인이 아니다. 아니죠. 왜요? 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양도했으니까 추인이 아니죠. 취소하고 난 다음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추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요, 146절은요. 취소권은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계약을 한 날부터 몇 년? 10년. 어느 것이 더 빠르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뭐를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취소권 행사 후 10년 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알겠죠? 취소권 행사 후 몇 년 내? 10년 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오늘은요 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 그 민법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라 그러면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유학집에 이런 거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학집에 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뭐 자꾸 듣는 것이요. 자꾸 들어야지 이게 그 뭐죠? 응용하는 응용력이 뭐죠? 높아지는데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 좀 안 되면 너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 지문집 있죠? 지문집 이것을요. 집에서 틀어놓고 계속 들으시면 될 거예요. 문제 지문이니까. 무슨 말이겠죠? 나올 때도 거의 뭐, 아무튼 여러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학집에 나와 있는 범위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유학집 보고 나서 다시 이 부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만약 그게 좀 공부하는데 자꾸 눈으로 보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전번에 그 여러분 민법 총칙 복사해가지고 뭐 구매한 거 있죠? 그걸 옆에 놓고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든지 유학집을 먼저 보든지 둘 중 하나를 먼저 보고 반대편을 보면 돼요. 알죠? 그렇게 보면서 지문을 쭉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공주의상 기출문제 보면 사실은요, 이것은 뭐 별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유념할 것만 봐가지고 보면은 금방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민법 총칙 같은 것은 몇 페이지 안 돼가지고 한 40페이지인데 법조문 빼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아마 금방 읽을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는 옆에가 번호가 있죠. 그냥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아는 거 계속 보지 마세요. 아는 건 놔두고 모르는 것만 딱 옆에 체크해. 그리고 그것만 계속 봐.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봐. 그러면 다 보는 건데 자꾸 아는 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걸리게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확인할 때 한 번씩 보는 것이죠. 내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만 옆에 표시해. 조금이라도 의문 간다. 표시하고 그것만 계속 봐. 계속. 그러고 나서 다시 다 이제 딱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눈으로 스킵을 한번 해봐. 그러면 금방 될 거예요. 알겠죠? 어느 정도는 문제를 보려면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 문제를 보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요. 뭘 지금 묻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지문이라는 이런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대충 이때는 이런 것을 모르겠지 이런 것 딱 생각난단 말이죠. 그럼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